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의 첫 번째 수업 때처럼 참 설레고 반갑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이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은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개인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마지막 정리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는 한 개의 개인이죠? 그리고 여러 개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웃과 나 또는 세계 속의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나요? 네,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나누고 슬픈 것은 서로 도와줘야겠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미 너무 버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힘이 크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힘이 작은 건 아니죠. 우리의 작은 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어휘와 문법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휘 부분부터 볼게요. 자, 어휘를 정리한 표가 나와 있죠? 이 표에는 단체, 대상, 방법이 있네요. 먼저 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볼게요. 아동보호시설, 보육원, 입양단체, 양로원, 장애인시설, 쉼터, 무료진료소, 재단. 네, 다음 대상을 볼게요.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저소득층 자녀, 결식아동,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영세민, 장애인, 노숙자,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 여성.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요? 네, 기부, 후원, 교육봉사, 의료봉사, 물품 기증, 무료 급식, 헌혈, 장기 기증, 노력봉사, 수재의연금, 십시일반. 자, 이 어휘들은 다 지난 수업 때 배웠던 어휘들이죠? 그러면 표에서 각각 어휘를 하나씩 골라 다음과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보기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어떤 어휘들이 있죠? 무료진료소, 영세민, 의료봉사.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의대생들은 방학 때 무료진료소에서 영세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할 계획이다.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드셨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어휘들이 있죠? 네, 재단, 결식아동, 무료급식. 그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재단에서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를 실시했다. 다 이렇게 쓰셨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단체는 장애인 시설이 있고 대상은 장애인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력봉사라고 쓰시면 돼요. 자,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볼게요. 우리 동아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장애인 시설에 가서 장애인들을 위해 청소, 목욕 등의 노력봉사를 하기로 했다. 자,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쉼터가 있죠?
자, 쉼터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까요? 네, 바로 노숙자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후원을 할까요? 네, 여기에서 의료봉사라고 적었어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의료봉사단체는 노숙자들이 지내는 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이 악화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다 쓰셨나요? 5번째 보시면 대상만 나와 있네요. 바로 결혼 이민 여성이죠? 자, 결혼 이민 여성은 대부분 그 나라의 말을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후원을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재단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상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말을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봉사를 해야겠죠?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에서는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해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육봉사를 실시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방법은 기부죠? 그럼 앞에 써넣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네요. 자, 저는 아동보호시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썼어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우리 학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참 재미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몰랐던 봉사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먼저 표에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볼게요. 구호, 위생, 기하, 증진, 설립, 견문, 재해, 복지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럼 이런 어휘들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빈자리에 채워 넣어 보세요. 다 쓰셨죠? 그럼 같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적십자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 민간 구호 단체로 전쟁 발생 시에는 상병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상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겠죠? 그래서 구호하다 이 단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해, 질병을 구조하고 예방하는 일을 한다. 자, 기억나세요? 이 부분은 어휘 수업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슬람권에서는 적신월사라고도 한다. 그 외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빈민들에게 식량을 원조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의 보건과 위생을 위한 의료사업을 펼치며 그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자, 여기에서 식량을 원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아에 시달리죠? 그 다음 열악한 환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건과 위생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빈자리는 교육과 복지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자랑하다, 炫耀,夸耀的意思. 상병자, 伤病者的意思. 이슬람권, 伊斯兰圈的意思. 적신월사, 红新月会的意思. 열악하다, 恶劣的意思. 자, 계속해서 볼게요.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세계 여러 지역 국가와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정부 산하기구를 설립하여 국제 봉사활동 무대에 나서 수많은 인력을 모집하여 국외로 파견해 오고 있다. 자, 국가와의 우호 협력 무엇을 위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증진을 라고 쓰셔야 돼요. 자, 다음 정부 산하기구를 무엇 할까요? 네, 바로 이런 기구는 설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립하여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들은 국외에 나가 봉사활동을 펴고 아울러 넓은 세상 속에서 견문도 넓힘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넓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넓힐까요? 네, 많이 듣고 많이 보겠죠? 그래서 견문도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울러, 同时并且的意思. 자, 이 부분도 역시 세계 속의 나의 어휘 수업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어휘에 관한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문법 연습 문제를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법을 공부했었나요? 네. 실제로 그 동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동작에 가깝다 할 때 쓰는 다시피 하다를 배웠었고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할 마음이나 의향이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을, 리을까, 보다를 배웠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하여 어떤 과정이나 경험을 거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을을 통해도 있네요. 그 다음 어떤 행위의 도구나 수단, 방법 또는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낼 때 쓰는 음으로써, 미음으로써도 배웠었죠? 역시 재미있는 문법들을 많이 배웠네요. 자, 그럼 이런 문법들을 이용하여서 다음 연습 문제를 해볼게요. 1. 알맞은 문법을 골라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자,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영수는 요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양로원에 매우 자주 간다.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조금씩 도와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영수 친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얻는 게 많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이제부터 작은 것이지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하신다. 자, 여기에서 에 놓이다, 处于什么情况的意思. 살맛나다, 活得有意思,有意义的意思. 자, 그럼 상황에 맞춰서 아래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아래 대화는 할아버지와 영수 친구와의 대화네요. 영수 요즘 뭐하냐? 통 얼굴을 볼 수 없구나. 영수 친구는 뭐라고 했을까요? 영수는 방학만 되면 무이탁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아까 상황에서 매우 자주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로원에서 살다시피 해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다음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 놀라운 사실인걸. 영수가 자기 개발에 열심인 줄은 알았지만 그런 기특한 일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요즘 젊은이답지 않군 그래. 좋은 일이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까 상황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조금씩 도와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조금씩 도움으로써 이 세상이 더불어 사는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하셨죠? 자, 여기 보시면 무이탁, 우이토의 意思. 무이탁 노인, 孤寡老人的意思. 에 열심이다, 勤于做某事的意思. 기특하다, 真了不得,难能可贵的意思. 자, 계속해서 볼까요? 저도 얼마 전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얻는 게 더 많더라고요. 자기 느낌을 표달했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앞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할아버지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나이 든 내가 참 부끄럽구먼. 나도 이제부터 뭐라고 하셨을까요? 상황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이제부터 작은 것이지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셨죠? 이럴 때는 어떤 표현법을 사용할까요?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달하는 리을, 을까, 보다 이 문법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작은 것이라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까 보다 라고 하셨죠? 자, 여기에서 9번 表示画者对新发现的事情发出的感叹 口语中用于长辈对晚辈或者同辈之间 자, 우리 연세 한국어 5 이 교재에서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고 대화를 만드는 연습 문제가 참 많았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아실 때 상황을 잘 읽어보시면서 주어진 문법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려면 문법의 뜻을 일단 알아야겠죠? 그 다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달을 하는지도 잘 아셔야겠고요. 이제 이런 유형의 연습 문제를 보시면 당연히 다 할 줄 아시겠죠? 네, 그럼 저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십시오. 사실 이런 연습 문제의 규율만 찾으면 잘 풀어나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다 하셨죠? 같이 볼까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타협과 절충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이 어휘들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타협, 妥协的意思, 절충, 折中的意思. 그래서 보시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논리성의 문제네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정리해보면 타협과 절충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2번 보세요. 신기술을 개발했음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자, 여기에서는 미음으로써의 문법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을 설명했네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뒤에 결과를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형은 틀린 표현이에요. 정답을 정리하면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남편이 실직해서 형편이 어려운데 부업이라도 할까 말까 봐요. 자, 약간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한가요? 네, 남편이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부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일은 아직 완전히 결정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리을까 봐요, 을까 봐요를 사용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할까 말까 봐요라고 했죠? 할까 말까 무슨 뜻일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일을 망설이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망설임을 나타내는 문법은 리을까 말까 하다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정답을 정리하면 남편이 실직해서 형편이 어려운데 부업이라도 할까 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실직하다, 失业的意思. 부업, 副业的意思. 자, 4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는다시피 하다니 버릇이 나쁘게 들었구나. 자, 그럼 이 구절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가깝게 행동을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다시피 하다, 여기 보셨죠? 다시피 하다는 동사 어간을 그대로 붙입니다. 즉 동사 어간과 그대로 결합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밥 먹는다시피가 아니라
밥 먹다시피 하다니가 맞겠죠? 자, 정답을 정리하면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다시피 하다니 버릇이 나쁘게 들었구나. 자, 여기에서 버릇이 들다. 通常指染上不好的习惯. 자, 이 연습 문제를 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개인과 공동체의 정리 수업은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가르치는 내내 너무 즐겁고 보람찼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인가요? 자, 연세 5의 수업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네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와 같이 연세 한국어 5를 학습하면서 많은 걸 배웠었나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활 정보를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보람이 찼어요. 오늘 연세 한국어 5의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참 정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기 마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더 좋은 모습으로 될 거라고 굳게 믿어요. 자, 지금까지 아라 선생님과 같이 연세 한국어 5의 학습을 마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매일이 모두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길 바랄게요. 阿拉老师感谢各位到现在以来对延世韩国语5的支持。 자, 그럼 연세 한국어 5의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